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머니센서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1부와 2부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3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배운 돈에 대한 절대 감각으로 백만장자가 된 전설의 투자자 무라카미 요시아키, 지엄 레드스톤에서 2019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앞에 내용들을 충분히 보셨다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번다. 자, 돈은 벌어서 모으고 굴려서 불린다 라고 하죠. 이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부터 나왔고요. 돈은 벌어서 모으고 굴려서 불린다. 불어나면 다시 굴린다 라고 했죠. 이 사이클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는 입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돈이 들어오는 입구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선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누구나 어른이 되면 입을 옷도 매일 먹는 음식도 살아가는 집도 스스로 번 돈으로 꾸려 나가야 하죠. 그것을 우리는 자립적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벌면 좋을까? 그것은 결국 어떤 일을 할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직업이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 당신의 행복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두 가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아 일생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직업을 생각하는데 돈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밑줄을 꺼놨습니다. 자, 하고 싶은 일을 평생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생각하는데 돈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지금 내 손에는 많은 사파가 들어있는 사전처럼 두툼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무라카미 류가 쓴 13세의 헬로워크라는 책의 머리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 어른이 있다. 그것은 훌륭한 사람과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도 아니고 영리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다. 두 종류의 인간 어른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생활의 양식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도 절대 아니고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도 아니고 영리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요. 자, 그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생활의 양식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두 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적성은 어떤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일에 잘 맞는지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무기로서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호기심을 잃으면 이 세상 어떠한지 알고자 하는 에너지도 함께 잃게 된다. 이 책은 지금 자신의 호기심을 장래의 직업과 연결하기 위한 선택지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설레임도 없어지고 새로운 좋아하는 먹고 싶은 음식이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호기심을 많이 발동하고 호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제가 책을 읽고 책에서 보면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해소가 되고 궁금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호기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없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무라카미류가 말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 당신에게 맞는 일을 하면서 생활의 양식을 얻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왜냐하면 일이란 어떤 것은 인생의 대다수 시간을 차지하죠.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에 나와 50, 60년간 어쩌면 한평생 계속되는 일이기에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집중하며 전력 투구하기도 쉬워 노력에 엄청난 힘을 쏟을 수 있고 나는 돈이 좋고 돈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선 투자자로서
돈에 대한 절대 감각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의식이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다. 늘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나의 일에서 나의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하네요. 꽃이나 식물을 좋아한다. 벌레가 좋다. 그림이나 디자인이 좋다. 여행을 좋아하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을 실마리로 관련된 직업 총 154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예컨대 영어가 좋다면 영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영어 실력을 살려 외교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국제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좋아하는 영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게임이 좋다면 게임 회사에 일을 하거나 영화 감독이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거나 화가가 된다는 식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지 말지는 그것이 사람을 어떻게 주는 편익이 있는지로 여부로 결정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물물교환과 같습니다. 누가 당신의 하는 일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죠. 아무리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라도 아무도 그것에 돈을 지불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직업으로 성립되지 않죠. 즉 돈을 벌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어떻게 미래의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가급적 많은 시간을 좋아하는 것을 위해 보내면서 과연 자신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을 극복해낼 만큼 좋아하는지, 더욱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편익이 있는지를 실험해본다. 철저히 해보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서둘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좋으니 몰입하자. 어린 시절에 어떤 것에 끝까지 철저히 해보는 경험은 장차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때 얻은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즐거움을 이미 당신이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중하는 즐거움, 저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좋아하는 그 장소에서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는 즐거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있든 본격적으로 집중하면 재밌어진다. 집중하고 있을 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법이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는 게 좋은 것은 결국 그런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재밌다고 할 수 없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하물며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몰입하여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철저히 해나가는 동안 어느 결에 재미있어지고 보람을 느끼고 평생도록 해나가는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여 애쓰거나 배우는 경험은 어떤 형태로든 인생을 개척해 나갈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요.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직업이 되지 못하거나 직업으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기에 직업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컨대 여행이 너무 좋고 여행 중 마음껏 자유로이 지내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나 여행 안내서를 집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행을 떠나서도 마음껏 행동하지 못하거나 취재를 위해 가기 싫은 곳도 가야만 하는 등 분명 그 사람이 여행에서 느꼈던 행복은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자유로이 지내지 못하는 탓으로 여행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마음껏 여행하기 위해 평소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해에 몇 차례 자유로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휴가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한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 선택지 중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아도 양쪽을 균형적으로 해나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이 책에서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자신이 번 돈을 잘 사용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자, 사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그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도 그것을 직업으로 하고 살아가기는 몹시 어렵다. 따라서 많은 운동선수가 자신의 활동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꿈을 쫓을 때 일수록 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꿈을 쫓을 때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언젠가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는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극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꽤 있었다.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까지 수입은 적어도 배우로 일하지만 그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 다들 2가지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큰 꿈을 가지고 있기에 생활이 어려워도 힘내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 배우가 처음에는 굉장히 수입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이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이 돈을 낳는다 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모으고 굴려 불린다고 했죠. 굴려 불린 뒤에는 다시 굴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모아 불릴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은 모으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몇 가지 말버릇이 있었다. 앞에서 소개했듯 돈은 외로움쟁이라는 말을 외에 돈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어릴 때부터 낭비하는 게 싫어서 투자하고 불린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다시 투자했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불렸습니다. 이 반복이었습니다. 그 돈은 특별히 어떤 것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무엇을 할 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모았다는 겁니다. 언젠가 무엇을 할 때 가능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여하튼 모으자.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꿈 같은 것은 없었지만 모은 돈을 굴리고 불리는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마흔무리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40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독립할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굴려 불렸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로 인생의 제2막에 들어섰을 때 그 돈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장에서 돈을 모아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 흐름이 멎는다고 말했죠. 돈을 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불려나갑니다. 이것이 일정 금액이 되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돈을 모으든 그렇지 않든 돈을 어디에 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모으기보다 고급 스포츠카를 사는 사람도 있고 비싼 시계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도 있고 자신이 행복한 방식으로 돈을 쓰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단 나의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돈은 황금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제로일 뿐이지만 종잣돈은 황금알이 되어 인생의 국면마다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일생을 살아가든 일단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자. 무조건 종잣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접어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황금알을 만드는 법칙. 수입의 20% 저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모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어른이 되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이 증가하여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회에 막 나올 무렵에는 특히 월급이 적은데 살 집은 얻어야 하고 회사에 입고 갈 옷도 교재비도 만만치 않죠. 이렇듯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저금할 돈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도 차츰 생활이 안정되면 수입의 70%를 생활비에 할애하고 10%는 취미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20%는 무조건 저금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균형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하네요. 이 20%가 돈을 낳는 황금알이 된다. 바꿔 말해 수입의 70% 내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낳을 수 있을까? 세뱃돈을 받아 서랍에 넣는다고 그 돈을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굴리는 것입니다. 돈을 흐름에 얻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옹달샘의 물이 바다에 다다를 때에는 큰 강이 되어 있듯 돈은 흐름을
타고 점차 불어납니다 라고 합니다. 산 정상에서 옹달샘이 아무리 있어도 불어나지 않죠. 그러면서 바다에 다다를 무렵에는 큰 강이 되듯이 돈은 점점점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바로 돈을 낳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맡아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죠. 은행은 이자를 받고 그 일부를 은행에 저금한 사람에게 지불합니다. 이렇듯 은행에 맡긴 돈은 이곳저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다지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그렇게 해서 황금알을 낳으라고 하네요. 한 가지 은행에 맡기면 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줄어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경제가 성장 가도를 달리는 국가에서는 100원이 5년 뒤에는 100원 그대로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되면 많이 불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무조건 은행에서 저축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 이 부분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분명 M가는 500엔 증가했지만 100만엔의 가치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은행에 맡겨도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스크와 리턴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리스크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렇게 잘못됐을 때를 말하고 리턴은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벌어서 모으고 굴려 불린다. 불렸으면 또 굴린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머니센스 3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